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은혜쌤의 과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과학 수업을 지금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뭘 배웠는지 한번 복습을 해볼게요. 저번 시간에는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배웠어요. 그래서 드라이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경우가 있고 혹은 또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이런 식의 또 봤고 또 전기 난로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도 전달이 되고 전환이 되고 또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또 이거를 다 합치면 얘가 100이라고 하면 이 들어온 전기 에너지도 100이어서 에너지의 총량은 늘 보존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선생님이 처음에 역학적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가 서로 전환이 되고 이렇게 서로 전환이 돼서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되는 것처럼 이 운동 에너지가 위치 에너지로만 서로 전환이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변하는 것을 우리가 봤었고 그래서 발전을 얘기를 했었죠. 그다음에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 에너지가 역학적 에너지로 변하기도 하고 또 전기 에너지가 다른 열 에너지, 빛 에너지로도 전환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에너지는 보존이 된다.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되는 것처럼 서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기 에너지 전환되기 전과 후도 좀 보존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이 저번에 얘기했던 전기세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에어컨 너무 키지 마.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선풍기로만 버텨보자. 라는 얘기가 있었을 거고 너가 컴퓨터를 너무 많이 써서 전기세가 너무 많이 나왔어. 라는 얘기도 들어봤을 거예요. 또 우리 집은 냉장고가 여러 대이기 때문에 전기세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 이런 얘기도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 전기세는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어컨 한 대는 선풍기 30대의 전기 에너지를 소비를 한대요. 이 말이 무슨 말일까? 그렇다면 각각의 소비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다른가? 라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수업 진행하기 앞서서 오늘 무엇을 배우게 될지 영상 보고 오도록 할게요. 이제야 좀 쉴 수 있겠다. 하루 종일 서서 날개를 돌렸더니 힘들다. 으짜. 뒤에 뭘 붙이고 다니는 거야? 어디? 제품 정보를 표시한 거야. 그래? 난 어떻게 써 있어? 우주 최강 미남 선풍기? 이렇게 써 있어? 아니 그럴 리가. 제품 명칭 선풍기, 전격 전압 220V, 소비 전력 40W라고 써 있어. 그래? 무슨 뜻이야? 자, 제품 명칭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단 넌 우주 최강 미남은 아니야. 그 다음 전격 전압 220V, 소비 전력 40W라는 것은 220V의 전압에서 제품을 가동시켰을 때 1초에 40W의 전기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뜻이야. 전기 에너지 단위는 줄 아니었어? 와트는 또 뭔데? 소비 전력을 나타내는 단위는 와트를 사용해. 소비 전력이 1와트라는 것은 전기기구가 전기 에너지를 1초마다 1줄씩 사용한다는 뜻이야. 그렇구나.
가전제품마다 소비 전력도 달라. 에어컨은 1200와트, 텔레비전은 200와트, 형광등은 35와트, 전기밥솥은 800와트, 전기난로는 900와트. 이렇게 다 달라. 이 중에서 내가 소비 전력이 가장 크네. 그럼 한 달 전기요금 중에서 내가 쓰는 부분이 가장 많은 거야? 꼭 그렇지는 않아. 전기 제품이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은 소비 전력의 사용한 시간을 곱해서 구할 수 있어. 이것을 전력량이라고 해. 전력량의 단위는 와트시를 사용하는데 1와트시는 소비 전력이 1와트인 전기기구가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야. 1시간 가동시키는 에어컨보다 10시간 가동시키는 전기밥솥이 더 많은 전기 에너지를 사용하는 거야. 아, 그렇구나. 다들 피곤한 모양이군. 오늘 하루도 다들 수고했어. 힘내. 안녕. 네, 영상 잘 보셨나요? 그러면 가전제품에서 우리 학습 목표, 가전제품에서 전기 에너지가 전환될 때의 소비 전력을 설명할 수 있다가 오늘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소비 전력이라는 새로운 말이 나왔네요. 그러면 이 소비 전력이라는 말이 무슨 말일지 우리가 알아보도록 할게요. 어떤 가전제품이 전기 에너지를 많이 사용할까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전제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다른데요.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한다?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소비 전력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 용어를 배웠네요. 자, 한번 다시 볼게요. 가전제품마다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다른데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단위로는 와트를 사용해요. 그래서 에어컨이 1초당 사용하는 만약에 에어컨이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 우리가 전기 에너지 단위는 뭐라 그랬지? 줄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옆으로 가면 소비 전력이 1와트인 가전제품은 전기 에너지를 1초마다 1줄씩 사용하는 거예요. 만약에 소비 전력이 1000와트다라고 하면 전기 에너지를 1초당 1000줄씩 사용하게 되겠죠. 1초당 1000줄씩 사용하게 되고 이거를 1000와트짜리 소비 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용어가 있네요. 또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해요. 아, 소비 전력이라는 게 있고 전력량이라는 게 있구나. 그래서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전력량이라고 하고 단위로는 와트시를 사용합니다. 또 옆으로 가볼게요. 전력량 1와트시는 소비 전력이 1와트인 가전제품이 1시간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입니다. 만약에 전력량 2와트시라고 하면 소비 전력이 만약에 2와트였다 하면 2와트짜리 가전제품이 1시간 동안 사용한 전력량이 2와트시가 될 거고 다시 말해서 내가 2와트짜리 이 가전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했다면 2와트시의 전력량이 나온다 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게 한번 다시 알아볼게요. 만약에 에어컨의 전기 에너지가 에어컨은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1000줄이라고 해보겠습니다. 900줄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선풍기는 1초 동안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가 몇 줄이냐면 30줄이에요. 그러면 이 에어컨의 소비 전력은 무엇이냐면 900
와트가 되겠고 얘의 소비 전력은 30와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 둘의 제품을 1시간 동안 사용을 했어요. 1시간.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 1시간 동안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것만큼의 소비 전력을 내가 1시간 동안 사용을 했다. 그래서 여기다 전력량을 구하면 안 되네. 여기에 전력량은 여기다가 1시간을 곱한 900와트 곱하기 1시간 해서 900와트시가 되고 아래에다 쓸게요. 소전력량. 그래서 900와트 곱하기 1시간이기 때문에 900와트시가 되고 그다음에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선풍기의 전력량 같은 경우는 30와트에 1시간을 했으니까 30와트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근데 전기세를 알려준다고 했는데 왜 우리는 소비 전력과 전력량을 배우나요? 라고 얘기를 하면 여러분, 가전제품을 여러 시간 동안 사용을 해서 계산한 전력량이 있어요. 총 합계인 전력량에 전력량 곱하기 1와트시 동안에 측정된 그 가격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1,000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총합한 전력량에 1,000원을 곱해서 우리가 전기세가 나와요. 사실 더 많은 계산 방법이 있지만 간단하게 표현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되셨죠? 그래서 각각마다 사용하는 에너지가 다르구나. 1초 동안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가 다르구나. 이런 걸 표현하는 걸 소비 전력이라고 하는구나. 그리고 이 소비 전력이 어느 시간 동안 사용이 되는지를 나타내는 단위가 나타내는 게 전력량이구나를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자, 어려워 보이고 계산이 나와서 갑자기 계산이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차근차근 해보면 이것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 전력을 비교를 해볼 건데요. 여러분, 사실 보면 여러분들이 다 찾을 수가 있어요. 한번 집에서 드라이기는 얼마고, 뭐 에어컨, 냉장고 같은 경우는 다 이런 것들이 붙어 있거든요. 내가 얼마만큼의 전력량이, 소비 전력이 나오는지 와트 단위로. 그래서 한번 찾아보시고, 선생님은 이 세 개로만 일단 실험을 진행을 해볼게요. 탐구 활동을. 여러분, 부록에 301쪽 보시면 이런 자료가 나올 거예요. 301쪽에 이런 자료들이 나올 건데 여러분, 그래서 선생님은 전기난로, 진공청소기, 텔레비전으로만 한다 했죠? 그래서 가전제품에 전기난로, 진공청소기, 텔레비전을 쓰겠습니다. 이렇게 전기난로, 진공청소기, 텔레비전을 썼어요. 자, 그 다음에 전환되는 에너지인데 우리가 전기 에너지에서 뭘로 전환이 되는지 지금 보기로 했잖아요. 전기난로는 전기 에너지에서 주로 뭘로 전환된다? 열 에너지. 진공청소기는 운동 에너지. 그리고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영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빛 에너지라고 해서 이렇게 열, 운동, 빛이라고 썼습니다. 잘 안 보이시나? 이렇게 해서 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소비 전력을 알아보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소비 전력이 1500 그리고 900, 200 이렇게 있어요. 1500, 900, 200을 각각 표시를 해줄게요. 그래서 1500 여기까지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900은 이 정도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텔레비전 같은 경우는 200이었으니까 이 정도로 표시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 했던 거를 선생님께 카카오톡으로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 내용과 이 부록을 제출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려는 것은 무엇이냐면 에너지에 전환되는 종류를 쓰고 같은 에너지는 사실 같은 색으로 칠해야 돼요. 근데 보면 뭐가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열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생각보다 소비 전력이 큼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커피포트를 사용하면 전기세가 되게 많이 나온다는 얘기가 있어요. 사실 커피포트 전기세 이거 열 에너지를 가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그리고 난로도 열 에너지를 가하는 거고 그래서 이 두 걸 사용하면 전기세가 많이 나온다는 게 사실 알 수가 있었던 거죠. 뭐 다른 것들도 있지만 이제 주로 나타내니까 근데 우리는 이 활동을 이제 더 진행을 했어야 알았을 텐데 선생님이 간단하게 더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조사한 가전제품 우리 여러분들 조사를 해보시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얘기를 한 소비 전력이 큰 것은 전기 에너지를 주로 사실 열 에너지로 전환하는 게 그 소비 전력이 좀 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봐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전기 난로나 전기 밥솥과 같이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소비 전력이 크고요. 반면에 조명기구와 같이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가전제품은 소비 전력이 상대적으로 작습니다. 소비 전력이 작다는 얘기는 내가 같이 1시간만큼을 이 가전제품을 다 돌렸어도 나오는 전력량이 다르다는 거죠. 여기까지 설명을 해보고 여러분 직접 문제를 풀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을 우리가 뭐라 그랬지? 소비 전력이고. 그래서 가전제품마다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다르니까 소비 전력이 다르다. 그래서 적혀있는 게 뭐 1000W짜리도 있고 뭐 2000W도 있었을 거고 뭐 200W 등등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조사를 하면. 그 다음에 전기기구가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전력량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3번 보겠습니다. 형광등과 LED 등처럼 용도가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소비 전력이 다를 수 있어요. 형광등과 LED 등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빛 에너지로 전환을 하는데 소비 전력이 다르다는 건 내가 1초 동안에 사용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것을 효율과 관련지어 설명을 해보자고 했어요. 자, 여러분 잘 보세요. 전기 에너지가 내가 필요한 빛 에너지로 전환이 많이 돼요. 내가 사실 여러분들께 선생님이 설명을 해줬을 때 전기 에너지가 내가 필요한 빛 에너지로만 전환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에너지로도 전환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전기 에너지가 유용한 내가 형광등과 LED 등 같은 경우는 유용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더 크면 다른 것으로 전환이 안 되고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가 크면 효율이 높은 거죠.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일단 답을 적어보고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기 에너지가 전기예요. 전기 에너지가 유용한 이걸로 쳐볼까요? 이게 쳐지나 모르겠네. 전기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가 클수록 효율이 이거 해서 10% 옮기고 싶은데 효율이 높으며 용도가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효율이 높을수록 소비 전력이 작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전기 에너지가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가 클수록 효율이 높다. 그러니까 내가 100만큼
전기 에너지를 가해줬는데 100만큼 전기 에너지를 가해줬을 때 이 빛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전환되는 게 형광등의 경우는 예를 들면 10 정도로 전환이 되고 LED 등 같은 경우는 뭐 90 정도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면 내가 100만큼 줬는데 얘가 형광등은 10이니까 상대적으로 90은 이 다른 에너지로 이제 날아갔다고 생각을 하시면 형광등은 10이고 LED는 90으로 빛 에너지로 전환되니까 이게 효율이 더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 유용한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도가 LED가 더 크니까. 그러면 용도가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효율이 높을수록 소비 전력이 작다는 거는 내가 10만큼의 빛을 내야 돼요. 근데 LED는 100에서 90만큼 주면 10만큼을 낼 수가 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100만큼에서 빛 에너지로 전환되는 정료가 90이에요. 그래서 10만큼의 빛을 내려면 이 정도의 100개의 전기 에너지가 있어도 되는데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10만큼 전기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 안 되네. 10만큼의 전기 에너지를 내려고 하면 형광등 같은 경우는 지금 이게 10밖에 없잖아요. 얘가 10밖에 못 쓰니까 90만큼까지 가려고 하면 곱하기 9를 해줘서 900만큼의 전기 에너지가 10만큼 빛을 내는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다시 볼게요. 여기에서 자, 우리가 전기 에너지가 형광등과 이제 LED를 비교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데 전환될 때 사실 형광등도 만져보면 뜨끈뜨끈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전부가 빛 에너지로 전환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예시를 들어서 형광등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빛 에너지로 전환을 시키는데 이 빛 에너지로 10줄만큼만 전환이 됐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LED 같은 경우는 내가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줬을 때 90줄만큼의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볼게요. 빛 에너지로. 나머지 10줄은 뭐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고 얘는 나머지 90줄은 다른 에너지로 전환이 됐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내가 필요한 만큼의 전기 에너지로 더 많이 전환되는 게 효율이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어떤 제품이 빛을 이제 제대로 내려면 90줄 어떤 제품이 빛을 내려면 90줄만큼의 이게 필요하대요. 에너지가 90줄만큼의. 그러면 내가 이 빛 에너지, 그러니까 이 LED 같은 경우는 100줄의 전기 에너지로만 가해도 100줄의 전기 에너지를 1초 동안, 이제 1초 동안 가해도 90줄만큼으로 변환이 되기 때문에 100줄만 필요하다고 하면 이 형광등 같은 경우는 내가 100줄인데 10줄밖에 안 되잖아요. 전환되는 게. 그러니까 90줄에 필요하다고 하면 900줄이 사실은 필요를 해서 이 90을 채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LED 같은 경우는 1초 동안 빛을 내는데 100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데 얘는 1초 동안 빛을 내는데 900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1초 동안 빛을 내는데 90줄만큼의 이제 빛을 내는데 여기는 100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고 얘는 형광등 같은 경우는 900줄의 전기 에너지가 필요하구나를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 소비 전력 같은 경우는 어느 게 더 작다고 볼 수가 있지? LED가 더 작다고 볼 수가 있죠. 근데 LED는 효율이 더 높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정리를 해서 본 게 에너지가 그러니까 효율이 높을수록 용도와 같은 가전제품이라도
소비 전력이 작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어려웠어요. 그쵸?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더 쉽게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모르는 건 선생님께 늘 언제나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 잘 못했는데 다 아는 척하고 넘어가는 거 다 알아요. 근데 왜 카톡도 안 보내가지고 선생님이 확인도 못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제발 보내셔서 확인을 꼭 받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선풍기가 1초 동안 사용한 전기에너지의 양은 뭘로 알 수가 있지? 소비 전력으로 알 수가 있다고 영상에서도 나왔을 거예요. 자, 사실 여기 뒤에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여러분 문제를 조금 풀어볼까? 약간 조삼모사인 거 알죠? 우리 여기 뒤에까지도 문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 다 풀려면 힘들 것 같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더 힘을 내서 여기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차피 조삼모사입니다, 여러분들. 선생님이 요즘 짧게 해줬으니까 조금만 더 볼게요. 자, 발전인데 위치 에너지와 운동 에너지 등의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바꾸는 걸 발전이라고 한다?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발전이라고 하고요. 이때 사용하는 장치를 뭐라고? 발전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흔들었었죠. 그래서 막 흔들어서 빛을 냈는데 자석이 코일 주위에서 운동하면 코일에 전류가 흘러요. 전류가 흐른다? 전기 에너지로 됐다? 근데 이렇게 흔든 건 운동 에너지? 그러니까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됐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풍력 발전의 같은 경우는 바람의 역학적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로? 발전이니까 전기 에너지로. 그다음에 수력 발전의 같은 경우는 물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고, 자전거의 자가 발전식 전조 등 발광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는 바퀴의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경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넘어가서요. 위치 에너지나 운동 에너지 등 다른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바꾸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발전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코일 주위에서 뭐가 운동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지? 우리가 뭘 흔들었지? 자석이 운동하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풍력 발전기에서는 바람에 무슨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 역학적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2번. 전기 에너지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하기 쉬운 에너지이다. 맞나요? 틀리나요? 맞죠? 그래서 전기 에너지 우리가 해서 뭐 세탁기도 돌리고 에어컨도 돌리고 전기난로도 틀고 막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전환하기가 쉽고, 그 다음에 2번. 선풍기는 전기 에너지를 주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거 맞나요? 맞죠? 그 다음에 3번.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하지? 자, 3번.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전기 에너지를 뭐라고 하죠? 전력량이라고 한다. 이게 맞나요? 아니지. 소비 전력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에너지 전환과 보조 문제 풀어볼게요. 전기 에너지를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은 선풍기, 세탁기, 진공 청소기 등이 있습니다. 여기 예시가 아주 잘 나와 있네. 그 다음에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하는 가전제품이 전기난로, 전기밥솥. 이 둘의 공통점은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을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가전제품 같은 경우 빛 에너지로 되는 거 형광등, 텔레비전, 컴퓨터, 모니터 등이 있습니다. 또 배터리 충전기 같은 경우는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 화학 물질로 배터리를 충전해요.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전환을 해서 배터리를 충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전환이 일어날 때 전환하기 전과 전환한 후의 에너지 총량은 같다 다르다? 같다. 옆으로 가볼까? 다음은 에너지 전환과 보존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니은에 알맞은 말을 쓰세요.
머리 말리개, 사실 드라이기. 드라이기를 작동하면 날개가 돌아가면서 따뜻한 바람이 나와요. 이때 소비되는 에너지는 열 에너지와 무슨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 돌아가야 되니까 운동 에너지, 역학적 에너지인데 여기는 운동 에너지라고 할게요.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고 전환된 에너지의 총량은 소비되는 전기 에너지의 양과 같다, 다르다? 같다. 에너지의 양은 늘 보존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비 전력과 전력량에 대해서 배웠죠. 소비 전력은 전기기구가 1초당 사용하는 무슨 에너지의 양? 전기 에너지의 양.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단위로는 뭐를 사용한다? 와트를 사용합니다. 전력량 같은 경우는요. 전기 에너지가 어느 시간 동안 사용한 전기 에너지의 양으로 단위로는 와트시를 사용하고요. 일반적으로 전기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가전제품이 빛 에너지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소비 전력이 높다, 낮다? 높다라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느라 너무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여태까지는 잘 개념이라서 잘 따라왔는데 실제로 계산을 하는 걸 보니까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여러분 집중해서 수업을 들으면 또 한 번 더 다시 들으면 잘 이해가 되실 거니까 모르는 건 언제든지 선생님께 연락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교과서 필기한 거, 또 우리 오늘 이거 한 거 꼭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혹시 학생 탐구활동 보고서 다 쓰셨던 분들은 선생님 카톡이나 공지 드렸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